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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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 눈덩이 굴리기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길은 해수없이 많다. 그러나 지름길은 오직 하나다. 지름길을 건너 사람만이 성공한다. 성실과 이상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성공이 빠르다. 여호와는 그간 신실한 교육에서 양상 같은 우수한 인재를 발견하여 뜻밖의 성과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둔 데에 만족하고 있다. 다음 문제는 어떻게 무서운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반해야 였다. 제품의 초기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 여호와 늑대랑 사장을 몇 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다. 그 결과 여호와는 늑대랑 사장의 의견과 새로운 마케팅 요소가 포함된 전략을 완성했다. 사명 소화할 때는 기존 관념과 체제 개설을 지었고 소비자들의 삶 전체를 빠르게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비록 지금은 참여로 소화제의 의의와 작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20%를 밑돌 정도로 낮으며 소수의 고객만이 주문을 한 상태지만 잠재된 미래의 거대한 시장과 이윤 창출의 공간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제품 주기에 따른 단계별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다. 출생과 성장, 죽음의 순환거리를 도는 우리의 삶처럼 제품의 시장 주기도 성장, 성숙, 쇠퇴라는 세 단계로 나뉜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 태어나자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듯이 제품도 이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처음 시장에 상주 내부객이 출시되었을 때 각 가정을 직접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의 광고를 엄청나게 해댔다. 모 지방의 농부는 이 약을 사기 위해 밭가는 소를 팔았을 정도라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던 상주 내복액이 왜 지도새도 모르게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콕 집어 말한다면 우선은 제품의 진리 문제였다.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이 약을 남용하면서 의학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여우는 늑 사장에게 상주 내복액을 거울 삼아 제품의 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아직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해서 소비자의 구매욕을 부채질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 빠른 방식이 광고다. 광고량이 적정선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의 제품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나오바이진. 식욕과 숙면을 강화시켜 몸의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소화 흡수를 높이며 쾌변에 효능이 있는 건강 보조식품의 광고다. 비록 이 제품의 광고가 안팎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이듯 시장에서의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제품 질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되자 여우는 참이론 소화제의 이미지에 걸맞고 제품의知名도를 한껏 높일 수 있는
적합한 매체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광고를 재빨리 W 세계의 의료보건 시장에 진입했다. 성공적인 연착륙이 이루어지자 시장 주도권을 다지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일단 사업이나 제품이 좀 뜬다 싶으면 우후죽순 아류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아류들이 원조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두는 첫 수순이 바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잘 먹힌다. 만약 후발 업체가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면 선발 업체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채 주저앉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먹을 수밖에 없다. VCD라는 바닷가재를 처음 먹은 주완에는 기술 연구다. 제품 개발이다 열을 올렸지만 나중에 싱커, 부부가우, 샤신 등 후발 업체들을 위해 들러리를 서준 꼴이 되었다.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남들보다 2배 이상의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나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늑대랑 사장과 여우는 죽이 잘 맞았다. 게다가 양상향이라는 든든한 사원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다. 차민호 소화제는 모델과 가격이 차별화되어 생산되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시에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여우는 만약 세 가지 모델이 동시에 출시될 경우 소비자의 주의력과 구매력을 분산시킬 가능성과 아울러 후발업체에 각계 격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빈틈 없는 여우는 유사품을 만들어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후발업체에 고급스럽게 포장된 소형 제품 출시로 막 대응하는 것 외에도 비즈니스맨을 위한 모델을 출시해 판매를 극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가격과 기능 면에서 완벽한 제품의 구성으로 계속 후발 업체에게 압력을 가할 생각이었다. 여우는 1년의 기획과 준비를 거쳐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방안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생명 주기에 따른 시장 조사와 광고 전략, 판촉 활동, 시장 공략 방향 등 각 부문에서 완벽한 계획도 수립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참 이름 소화제는 산 밑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늑대랑 사자, 여우 팀장, 그리고 평소의 양상향 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상 정상을 향해 이 작고 보잘것없는 눈덩이를 밀고 올라가는 것이다. 상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는 눈덩이를 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밀어 올리는 힘에 비례해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리려는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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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저항을 극복하고 마침내 눈덩이가 상 정상에 우뚝 서면 승부는 끝난다. 이제 환호성을 지르며 눈덩이를 가볍게 툭 치는 일만 남았다. 가속도가 붙은 눈덩이는 떼굴떼굴 선비다를 따라 구를 것이고 제품의 눈보라는 축복처럼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반대로 힘에 붙여 도중에 눈덩이를 밀기를 포기하면 모두 그 눈덩이에 깔려 죽고 말 것이다. 제품은 재고라는 눈사태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품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성숙기에 이른 제품은 자연스럽게 쇠퇴기를 거친다.
모든 사물은 자연의 질서 아래에 놓여 있다. 자연의 규칙에 위배된 발전은 정상적일 수 없으며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늑대는 풀을 먹고 살 수가 없고 양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위대한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주관적 의지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힘은 서로 변화작용을 할 수 있다. 마치 지혜가 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혜는 돈 더하기 저항력이라는 항등식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상의 보답을 기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다. 농부는 자신의 눈에 심은 벼가 빨리 자라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는 하루에 3번씩 눈에 나와 벼를 관찰했지만 벼가 생각만큼 자라지 않자 꾀를 하나 냈다. 그는 눈으로 달려와 벼를 하나씩 조금씩 뽑았다. 보기에는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던 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말라 죽고 말았다. 벼 이삭 성장의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농부의 기대는 우리의 주관적 의지를 말한다. 삭을 솎아서 성장을 돕는 것은 주관적인 행위를 대표하고 벼 이삭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결과나 객관적인 귀결을 의미한다. 매사에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한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을 믿지 않고 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말을 믿지 않듯이 자연 법칙이 위배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갓난 아기가 결코 하루아침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뚱보가 밥 한 술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성장 규칙이다. 만약 하루아침에 성인이 갓난 아기가 되어 있거나 밥 한 술에 뚱보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제품을 만들어내고 창업하는 일은 모두 과정이 필요하다.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마음과 지혜를 연마하는 통과 우레다. 성공한 사람은 종종 기다리는 과정에서 힘을 저축한다. 그러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과정은 많은 사람에게 인내심을 잃게 하고 초심을 어지럽혀 실패하게 만든다. 평지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부피가 커지는 대신 짜내야 하는 힘이 점점 커진다. 눈덩이를 산꼭대기에 옮기는 것은 더욱 힘겹고 짜내야 하는 힘도 훨씬 클 것이다. 성공은 곧 고통의 누적이다. 만약 고통을 참을 수 없다면 죽음을 기다리거나 실패를 기다리라. 풍선을 부는 원리를 기억하자. 모두 한 번쯤은 풍선을 불어 넣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숨을 꾹 참아가며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처음에 조그맣던 풍선 주머니가 부풀어 오른다.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의 바늘 끝만 살짝 대도 뻥 하고 터져버린다. 성급히 만들어진 물건은 아주 쉽게 소멸된다는 것을 뜻한다. 기초가 없는 사물은 오래갈 수가 없다. 물거품이나 우다마처럼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수수만년 우연히 버티고 서 있는 만리장성을 보자. 전쟁 후 얼룩진 중국 대륙을 통일한 후 진시황이 세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 건축물인 만리장성은 모진 세월 폭풍과 전쟁의 포화를 견디고 수많은 상정 벽해를 겪었지만 견실한 기초 덕분에 오늘날까지 위풍당당하다. 진정한 성공은 풍선처럼 쉽게 부풀어 올랐다가 허무하게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처럼 기나긴 고통이 세월의 누적이 되는 과정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탄생되는 것이다. 늑대처럼 사고하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라는 자연 규칙에 따라서 모든 사물은 발전한다.
성공에는 과정이 필수다라는 명제를 이해하는 나의 이해 지수는 셀프 테스트에 앞서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보자. 쌓기 나무 한 상자를 준비하자. 쌓기 나무로 탑을 쌓아보자. 가장 높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종종 복권을 구입한다. 로. 적은 금액이지만 당첨된 적이 있다. 로. 로또 1등 당첨을 꿈꿔본 적이 있다. 예스. 눈앞에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건너편 언덕에 신기한 공을 내담아 A, B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야겠는가? 시간이 많이 흐려지지만 강 상류에 놓인 다리로 가서 안전하게 강을 건널 것이다. 5번 문제로. 수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있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직접 수영해서 건너가는 방법을 선택한다. 비유형. 고무에 손을 넣었는데 눈앞에 그림과 같은 숲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이 숲에는 신기한 보물만큼이나 많은 함정이 있다는 전설이 내어져 오고 있다. 그간 숲속의 상황가들이 보물을 찾아 숲속으로 걸어갔지만 아직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숲 입구에 제단이 있는데 지금 수중에 넣은 보물을 내놓아야만 비로소 숲으로 향하는 문이 움직인다면 A, B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수중에 보물을 제단에 넣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숲으로 들어가겠다. 수중에 가진 보물로 충분하다. 숲에 들어가지 않겠다. 6번. 숲에는 신기한 보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함정은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숲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다. 재단에 놓인 보물을 2배만 가지면 숲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의 욕심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숲을 빠져나오자 오래된 낡은 성이 보이고 그 성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공주가 만약 당신이 가진 보물을 결혼 예물로 아낌없이 내놓는다면 당신과 결혼하겠노라고 제안한다. 여기에도 A, B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다. 보물을 결혼 예물로 내놓고 공주와 아내를 삼는다. 지유용. 공주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물을 팔아 떵떵거리며 지낸다. 이유용. 한번 볼까? 4번 문제로 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5번 문제로 6번 문제로 D. 응? 우리는 성공이라는 꿈을 추구한다. 꿈속에는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치 거두기도 한다. 성공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위험은 재앙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현실을 고분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라.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자. 그것이 바로 성공의 버티기야. 삽을 가장 높이 쌓는 방법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 시간과 땀, 희망의 씨앗. 기업을 한쪽에 배라고 가정하면 경영주는 등재와 같다.
등재는 배의 방향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 성장은 기업의 CEO와 같다. 성장은 향의 속도를 조절하고 풍랑과 감소를 피해가야 한다. 성사원은 서원과 같다. 그는 시시 없이 노을도 배를 전쟁하도록 해야 한다. 으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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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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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허 화제의 출시를 앞두고 자질구레한 일까지 여우가 나서서 척척 잘해냈기 때문에 늑대랑 사장은 신경 쓸 일도 줄고 피곤함도 느끼지 못했다. 지금 늑 사장이 해야 할 일은 기회가 풍기는 냄새를 잘 맡는 것이다. 조직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늑 사장은 대뇌이고 여 팀장은 손과 발을 움직이도록 지휘하는 둥툭 튕겨요. 평소는 마지막 행동에서 하는 손과 발이다. 또한 한쪽이 배와 똑같다. 등대, 성장, 그리고 선언은 선박이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가 엄연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원이 낮잠을 자도 배는 관성에 의해 일정하게 운동을 하지만 성장이 낮잠을 자면 배는 항로를 이탈하기 십상이다. 등대는 실수 잠을 잘 수도 없다. 방향이 없는 행진은 무가치하다. 방향을 잃는 배는 파선하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 밥이 될 것이다. 방향이 없는 속도는 무가치할 뿐이다.
여우원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제품의 중단기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기에는 제품의 시장 영착륙 방안을, 중기에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성도 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보고서였다. 늑대랑은 여우의 보고서에 대만족이었다. 늑대랑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우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삼류 기업은 제품을 팔고, 이류 기업은 기술을 팔고, 일류 기업은 기준을 팝니다. 우리는 생산과 판매 모두가 인류인 기업이 되어 앞으로 소화제 시장에서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확립해 나갑시다. 소화제 시장의 문턱을 높여 과도한 시장 경제, 즉 제사할 것과 먹기와 같은 악성 경쟁은 발도 못 붙이게 합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최소한 30년 동안 소화제 시장은 노다지를 캘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꿈과 더불어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코가 어떻게 기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강철이 용광로에서 재련되어 나오듯이 시간을 투자해서 부지런히 제코를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거지의 성공이 매일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황제의 성공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이 평안하고 본인이 불로장생하는 것입니다. 저 성공은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를 성공의 지표로 삼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합니다. 지표로 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분야와 돈 버는 일이 있다면 돈 버는 일이 더 즐겁고 적성에 맞습니다. 과학적인 분야는 여 팀장에게 맡겨두겠습니다. 늑대랑 사장의 스트레스 원인은 현재 그가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늑 사장은 회사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결정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는 습관이 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좋은 방안은 다음 것이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완벽한 결정을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풀린다. 손을 떼어야 할 때 뗄 줄 알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꼭대기에 오르면 주변 경치를 감상할 마음의 여유는 없다. 늑 사장이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겨를이 없었다면 여 팀장이 온 후부터는 서서히 행복을 찾고 있는 중이다. 여가 회사에 오기 전에는 늑대랑 사장이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이었다. 자신보다 열심히 일하는 여우를 발견한 늑대랑은 이제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할 필요가 없어졌다. 여우는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조금씩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아름답고 윤기나는 털도 덜 빠지기 시작했다. 늑대랑은 이러한 변화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은 가장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늑대랑 사장은 중년에 접어들자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다. 전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업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언제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다.
회사는 늘 새로운 것으로 가득했다. 제품, 직원, 관리, 마케팅 개념 등 모든 것이 새로웠다. 늑대랑 사장은 이 모두가 유기적인 전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늑대랑 사장이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다. 설사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의 관리 규정도 여우가 정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했다. 하루 동안 늑사장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이다. 여우는 일하는 시간이 평균 10시간이다. 양상현과 같은 평소원은 8시간이다. 8시 정각에 출근해서 5시 정각이면 퇴근한다. 늑대랑 사장은 부하 직원들이 자신처럼 12시간씩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에 박차를 가해 노력과 성공을 서로 맞바꾸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시장의 검사들을 통과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완벽한 뒷마무리가 필요했다. 득사장은 야근을 해서라도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점은 여우도 같은 의견이었다. 막바지 작업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들었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은 이 점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여우는 부하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모이게 했다. 오늘 늑 사장님과 막바지 작업을 위하여 전 직원이 모두 남아 일을 해야겠다는 데의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차민우 수화제가 곧 출시됩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에 나가기 위해 군량민을 모은 병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번 전쟁은 오직 승리뿐입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 팀장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차민원 수화제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에서 제품이 생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품의 운명은 여러분과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위해 쏟은 피와 땀이 수확을 맺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